지난 시간에 이어서 FTA 협정문에 있는 나머지 조항들 좀 살펴보고 FTA 특례법 좀 볼게요. 정부 조달은 FTA 소개할 때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정부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받고자 할 때 하는 거죠. 확보하고 물자들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정부가 이제 예산을 써서 뭐 여러 가지 하죠. 사업도 하죠. 뭐 국방비도 쓰고 복지 예산도 쓰고 뭐 SOC 예산도 쓰고 등등등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물자나 어떤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쓰죠. 근데 그 예산이란 게 나라의 세금으로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내국 업체, 그러니까 국내 업체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들, 특히 협정 상대국, 회원국에 있는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정부 조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정문을 통해서 FTA 협정문을 통해서 FTA 상대국 당사국들이 이러한 정부 조달과 관련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차별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다른 나라 협정 상대국 당사국에 있는 동등한 공급자가 국내 공급자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공개적으로 경쟁시키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게 나라 세금을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게 기회를 준다, 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전에 국내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것보다 외국의 공급자들이 이 조달 시장에 들어오게 되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뭐 입찰 방식으로 보통 가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찰 단가를 낮춘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품질의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외국 공급자, 협정 상대국의 공급자에게도 국내 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 비차별 원칙이 적용이 되고, 당연히 비슷한 취지로서 내국민 대우를 적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에 대한 입찰을 받아서 외국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 외국 기업에게 대응 구매 의무 같은 것들을 부과하거나 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응 구매란 게 연계무역의 일종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무역실무 앞부분에서 연계무역 했었죠.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무기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때 일정량의 부품 사용을 뭐 요구한다든지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KTX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프랑스로부터 이제 고속전철을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KTX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기술 이전, 부품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에게 대응 구매, 우리가 이거를 네 거를 이렇게 사주니까 너도 우리 거 사라, 이런 식으로 대응 구매를 부과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나 동등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파트가 있어요.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WTO에 지적재산권 관련된 협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트립스라고 하는데, 그 트립스 협정에 따라서 국제무역에서의 어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창작활동, 인간의 창작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산물이죠. 창작의 산물로서 발생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재산권들을 말하죠. 크게 이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업재산권은 뭐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의장권이 디자인 말이에요.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디자인권 이렇게 안 하고 의장권. 상표권은 뭔지 알죠? 브랜드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죠. 저작권과 함께. 그래서 FTA에서도 당연히 국제무역을 통해서
양국의 경제 교류, 경제 협력,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보호에 대한 규정을 뭐 별다르게 독특하게 따로 규정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WTO의 규정을 준수하자. WTO에 있는 트립스 규정을 준용하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유무역, 아무리 시장 개방을 하고 자유무역을 할지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당연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너무 과도해서 또한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보통 담고 있어요. 협정문안에. 그래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별다른 특탄, 독립된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WTO의 지적재산권 관련된 협정을 지키자 정도로 들어가 있고, 몇 가지 추가되거나 특이한 부분은 뭐 파리 협약, 여기 강의 자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리 협약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 내용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처음에 등장을 했냐면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에서 보면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나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위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어서 어떤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어떤 특정한 상품명, 이거를 보호한다. 이게 보호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산업재산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터키 FTA 할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한국산 홍삼이라든지 그거 외에도 한 EU FTA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스카치 위스키라든지 스위스산 치즈라든지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유명한 그런 특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한다. 산업적으로 보호를 한다. 이를 모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스카치 위스키라는 명칭을 쓴다든지 스위스산 치즈라는 명칭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FTA를 통해서 기존의 트립스 협정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오랜 기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EU FTA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용이 되게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저작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EU FTA 보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자연인의 경우 사후 70년, 그리고 방송의 경우 50년, 방송 후 50년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트립스 규정보다 훨씬 많이 오랜 기간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출간된 음반이 무선 방송이나 대중통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연자 내지는 음반 제작자에게도 최소 보상 의무를, 저작권자 외에도 음반 제작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영화 뭐 그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프레디 머큐리가 유명한데, 제가 원래 저는 락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퀸을 좋아하는데 프레디 머큐리가 1991년에 죽었단 말이죠. 사후 7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언제까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2061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년 더 남았어요. 그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프레디 머큐리가 작곡했거나 퀸이 녹음한 앨범, 음반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저작권료가 퀸에게 갑니다. 그리고 퀸의 그 살아있는 나머지 멤버들하고 프레디 머큐리의 재산을 상속한 여자친구한테로 갑니다. 그렇죠. 아마 2061년에도 40년 뒤에도 보헤미안 랩소디나 위 락큐나 뭐 그죠? 라디오 가가나 위 알 더 챔피언이나 뭐 이런 노래 들릴 거예요. 사람들이 듣겠죠. 특히 2061년도에도 한국이 있고 한국의 프로 스포츠가 여전히 있다면 프로 스포츠의 챔피언이 결정될 때 꼭 그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위아더 챔피언이 나올 거예요. 2061년에도.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 노래를 대체할 만한 노래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까지 보호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 200년, 300년이 좀 지나면 뭐 그때도 인간이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년 뒤에도 인류가 존재한다면 200년 뒤에 아마 우리가 지금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생각하는 것처럼 20세기 아티스트를 생각하지 않을까? 비틀즈나 뭐 마이클 잭슨이나 퀸이나 뭐 그렇죠. 그런 저작권에 대한 보호,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잘 돼야 창작자의 창작 자유를 확보해 주는 거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훌륭한 아티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그게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도서도 그렇고 요새 문제되는 웹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죠. 창작에 대한 그 보호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 거예요. 아마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셜록 홈즈 같은 경우에도 그 원작자가 아서 코난 도일인데 그분이 죽은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주요 출판사들이 셜록 홈즈 전집을 재출간한 적이 있어요. 그 사후 그 저작권 유효 기간이 지나서 이제 내놓는 거죠.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저작권이란 대한 보호가. 그 외에도 뭐 디자인에 대한 그 복제 사용 금지, 아니면 의약품에 대한 그 특허, 그러니까 카피약을 만들지 못하는 기간. 카피약이란 게 여러분들이 뭐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카피약이란 건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 있으면 아스피린의 성분을 그대로 이 분자 구조를 똑같이 하는 그 카피약을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 기간이 있어요. 보호 기간을 지나야 카피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보호해 주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보통 20년 뭐 이렇게 잡는데 지금 한 EU FTA에서는 좀 더 5년 더 연장하는. 그러니까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말은 그 신약을 처음 만든 사람이 5년 이상 기본적인 규정보다 5년 더 독점적인 특허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카피약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및 조직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뭐 그냥 FTA 잘 활용합시다 취지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FTA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어느 중재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 당사국들 간의 협의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자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조치가 있으면 다른 상대국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자유무역위원회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이 협정 FTA 협정의 이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자유무역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들 무슨 뭐 앞에서 배웠죠. 뭐 무슨 조치위원회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런 위원회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할까지. 근데 이게 뭐 상설기구는 아니에요. 그냥 양 당사국의 필요에 의해서 협상하거나 교류하거나 협의하거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A 협정문에 보면 꼭 예외 조항이 들어가요. FTA 내용을 무조건 협정 국가들이 지켜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예외,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외 1번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물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중도덕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데 저 필요한 조치는 또 어디까지인지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공중도덕을 위해서 뭐 어떤 FTA 특혜 혹은 뭐 최혜국 대우의 특혜 이런 것들 안 할 수 있다. 이 정도죠. 자, 두 번째 인간 동식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당연히 뭐 해야겠죠.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 해야 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외 적용할 수 있다. FTA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은의 수출입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마 그 예전에 금본위, 은본위 화폐하던 그 경향이 있어서 금과 은의 국제적인 유출을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FTA를 통해서 상대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출량이 뭐 수입량이 는다거나 해가지고 국제 수지나 금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와 관련돼서 상품이나 자본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제 수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협정문의 주요한 내용들, FTA 협정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볼 내용은 FTA 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FTA 특례법은 국내 법입니다. 앞에서 봤던 협정은 뭐 FTA가 체결된 15개의 그 협정에 있는 주요한 내용의 그 개괄적인 소개,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앞에서 다뤘고, 그 FTA 협정이란 거는 우리나라 혹은 외국 정부 아니면 외국의 여러 경제권, 경제 주체하고의 협정 약속이에요. 어그리먼트예요. 외국 협정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그러한 외국 정부 내지는 외국 국제 기구하고의 국제 협약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맞으나 이를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거를 제대로 된 국내에서 국내 정부 기관이나 이 기관이 쉽게 말해서 실제 FTA를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로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인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지금 FTA 특례법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상품 무역과 관련돼서 상품 물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조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든지 원산지 특히 상품 무역을 잘 이용하고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법의 정식 이름이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이 이름이에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긴 이름을 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다른 분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절대 이 풀네임을 말하지 않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줄여서 보통 그냥 FTA 특례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가 특례냐? 관세법에 의한 특례라는 거죠. 그럼 관세법이 일반 원칙인데 그 일반 원칙보다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왜 특별한 대우를 해줄까요? FTA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특별한 대우는 무엇이냐?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관세법, 관세율표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를 통해서 FTA 상대국에게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켰다는 조건 하에 특혜 관세를 적용해 줍니다. 특혜 관세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FTA의 이행, FTA를 통한 어떤 자유무역 그러니까 관세 부가 없는, 관세 장벽 없는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FTA 특례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특히 상품 무역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이 FTA 특례법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 원래는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FTA가 한칠레 FTA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법 이름이 이랬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한칠레 FTA를 실체적으로 국내에서 법과 제도로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을 그때 다 만들었는데 2년 뒤에 2006년에 가서 싱가포르하고 FTA를 체결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싱가포르랑 FTA 발효할 때만 해도 아세안이랑 협상하고 에프타랑 협상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FTA 체결할 때마다 법을 하나씩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 이건 좀 곤란하다 싶어서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그냥 자유 앞에 뭐 어떤 협정명을 빼버리고 그냥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에 대한 법률이란 걸 만들고 이제 새롭게 개별 FTA가 체결될 때마다 밑에 우리나라 법 체계가 국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령이나 뭐 장관 규칙, 시행 규칙 뭐 아니면 이제 고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FTA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하지 말고 큰 틀에서 법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아마 지금쯤 이 FTA 이행 법률이 한 15개가 나왔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냥 큰 틀에서는 그대로 두고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FTA 하나 추가될 때마다 계속 늘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FTA 특례법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거의 봤던 내용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최약 상대국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 적용할 협정 관세율. 그래서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고 혹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이 법에서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되고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협정 세율, 여기서 말하는 협정 세율은 FTA 세율을 말하죠. FTA 특혜 세율. FTA 특혜 세율이 관세법상의 MFN 실행세율. 이거는 그 관세법의 기본 적용 그 실효세율을 말합니다. 실효세율. 그러니까 기본 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세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뭐를? FTA 세율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는데 어떤 경우? 협정 세율이 오히려 기본 세율보다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기본 세율, 우리나라의 기본 관세율이 8%인데 한미 FTA를 체결해서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10%를 적용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FTA가. 기존 세율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 만약에 이게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규정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FTA 협정 세율과 일반 세율 중에 낮은 걸 우선 적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세율이 됐든 뭐 잠정 세율이 됐든 FTA 세율이 됐든 가장 낮은 거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혜 관세를 적용을 하는데 특혜 관세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관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반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상계 관세라든지 보복 관세라든지 아니면 긴급 관세, 특별 긴급 관세는 FTA 관세율보다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FTA 상대방이라도 덤핑 수입을 하면 덤핑 방지 관세 때릴 수 있다. 상관없다. FTA보다 우선한다. 얘네들이 더 우선합니다. 무역 구제 조치가 FTA의 특혜 세율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관세 조치. 이거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말합니다. FTA 상의 세이프가드 제도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최약 상대방 국가에 있는 물품이 갑작스럽게 수입이 증가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경쟁 상대에 있는 동종업계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수입이 늘어가지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관세율 인하를 잠깐 중단하거나 관세율이 줄어들잖아요. FTA를 통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세율을 높여서 관세, 긴급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수입이 증가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을 잠깐이나마 멈추는 안전장치, 가드. 그래서 이게 세이프 가드 제도죠. 세이프 가드 제도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예요.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수입되는 수량 자체를 제한을 하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도 있습니다. 이제 FTA 특례법에서는 FTA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관세를 통해서 세이프 가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협정 관세의 적용 절차 좀 살펴보면 협정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 당연히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국에서
수출국에서 FTA 상대방이죠. 이 수출국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제조, 가공, 생산된 물품에 한해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을 하도록 한다. 상대방 국가, 협정 상대방 국가가 수출국일 때 그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제조, 가공, 생산, 그러니까 실질 변형 기준이나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하죠. 그런 물품이 들어오면 특혜 관세 적용한다. 근데 이게 계속 강조하지만 특혜입니다. 특혜. 특별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특별한 혜택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혜택 받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FTA 특혜관세 적용받는 사람은 수입 신고할 때 내가 이거 FTA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를 신청해야 돼요.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그냥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건만 된다면. 원산지 규정이나 뭐 이런 뭐 원산지 증명서나 이런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사후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그거는 이제 너무 깊은 내용이라 얘기하지 맙시다. 자, 그다음에 원산지 증빙 서류 및 보존 서류 제출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해서 국내 수입자 혹은 상대방 국가의 수출자 아니면 국내의 수출자, 생산자 이런 특혜관세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원산지 증빙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산지 검증이 들어갔을 때 이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겠죠. 그래서 서류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뭐 관련돼서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발행한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자, 그리고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어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원산지를 조작한다거나 원산지를 허위로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서 작성해 가지고 특혜 관세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원산지 또는 협정 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채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거. 이게 간접 검증이죠. 간접 검증. 자, 그리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서면 또는 현지 조사하는 거. 이게 직접 검증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다 법으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우리는 물품에 외국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그 통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관세청입니다. 관세청.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물품을 들고 온다, 직구한다 할 때 그 통관을 하는 것도 관세청이고요. 해외로 놀러 나갔다가 들어올 때 물품을 검사하는 사람들도 관세청 직원입니다. 관세청 공무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세청인데, 그리고 관세청이 있으면 그 산하 기관이 이제 세관이 되는데, 요 카운터 파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관 당국, 관세 당국이라는 게 다른 나라들은 그 역할을 하는 그 국가 기관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미국은 그대로 관세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대방 카운터 파트에 해당되는 그 국가 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간접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검증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요것도 원산지 규정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물품을 만들었는데 부품을 여러 나라 거를 써가지고 이게 과연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도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그거를 국가기관에 세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자료나 뭐 증빙 자료를 보내서 사전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 기간 걸려서 응답이 돌아오면, 해신이 오면 그 해신 내용에 따라서, 사전 심사서의 내용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뭐 원산지 특혜, 원산지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전 심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거나 하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확보해가지고 미리 사전 질의해서 사전 심사서를 받아놓는 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수입자가 원산지 입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FTA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뭐 검증을 했는데 검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서류나 증빙을 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협정관세에 대한 적용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죠. 증빙 서류 제출 안 한 경우 원산지와 팩트가 다르다. 원산지를 속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산지 조사 거부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간접 검증 얘기를 했는데 간접 검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우리 당국이, 우리 관세청이 상대방 국가의 세관에 이거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게 해신해서 돌아와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는지. 근데 그 언제까지 기간 동안 해신이 안 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앞서 면제받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관세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5년간 보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5년 동안 뭐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속였다, 문제 있다, 자료가 없다, 해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간접 검증을 요청을 했는데 해신 기간 안에 해신이 안 온다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전에 납부하지 않아도 됐든 면제받아도 됐든 낮은 관세로 했던 관세율 0%를 적용받았던 그 관세를 일반 세율에 해당되는 관세로서 나중에 사후에 추징당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나 준비 그리고 자료 보존 이런 거 잘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도. 요거는 별다른 게 아니고 앞에서 봤던 그런 원산지 조사 있죠. 뭐 간접 검증이 됐든 직접 검증이 됐든 그런 거를 하는 동안에 그 뭐 수입 물품, 그 당사자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 원산지 적용을, 특혜관세 적용을 하지 않는, 잠깐 보류해두는, 잠깐 스탑해두는 제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없으면 그냥 이제 특혜관세 적용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나중에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용 보류 제도. 적용 보류는 잠깐 스탑하는. 자, 그 다음에 채약 상대 국가의 상호 협력 및 관세 상호 협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이 FTA를 잘 원활하게 운용하고 상품 무역에 대해서 특혜 관세 적용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세관 당국의 협력과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청과 외국 채약 상대방 국가에 있는 세관 당국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뭐 협의 기구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상호 뭐 어떤 검사, 검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호 협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관세 FTA 특례법에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뭐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조치. 이게 이제 벌칙이에요, 벌칙. FTA 특례법에 있는 벌칙 조항입니다. 앞에서 원산지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고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원산지 검증, 간접 검증의 경우에 해신 기간 내에 해신이 되지 않으면 특혜 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할 수도 있다.
벌금 또는 가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태료 같은 경우에는 교통범칙금 같아서 이게 그냥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벌금형부터는 여러분 그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벌금형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FTA를 잘 활용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속여서 혹은 허위로 가짜로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면 내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때 납부하지 않았던 관세를 사후에 추징당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FTA가 잘 활용되도록 특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상품 무역 분야에 있어서 특혜 관세 적용에 대한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 법적 장치가 FTA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